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호계정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중성점 접지 방식은 답은 3번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호계정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보호계정기 동작이 가장 확실할 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전류가 많이 흐르면 보호계정기가 감지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여기 이렇게 선로가 있을 때 중성점을 직접 접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지락사고가 발생된 지점에서의 전류가 이렇게 중성점으로 바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성점에 계정기를 설치하면 바로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항을 연결하거나 리액터를 연결하면 흐르는 전류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보호계정기 동작이 직접 접지 방식보다는 확실하게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호계정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중성점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죠. 비접지 방식은 중성점 접지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델타 결선에서 이루어지는 접지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2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설 보면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전력계통을 보호하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안정도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 2, 4번은 안정도와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3번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나타낸 거는 답은 3번.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요게 전격 차단 용량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암기.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여기서 이 전격 전압은 차단기 전격 전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4번 보호계정기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건데요. 보호계정기는 사고가 발생이 됐었을 때 선로나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계정기죠. 그러면 사고 전류를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 전류에 동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자 돌입 전류에 동작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구비 조건이 아닌 건 1번이고, 여기서 여자 돌입 전류는 그냥 무브화에서 흐르는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계정기는 여자 돌입 전류가 아니고 사고 전류에 동작할 것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배전선로의 손실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아닌 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전선로의 손실과 다중접지 방식과는 관계가 없어요.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방법 여기다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전력 손실과 관련된 공식인데, 자 보면 전압 조정, 이 전압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역률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요 부분이 저항이에요, 그죠? 요게 저항 R은 고유저항 곱하기 그 도체의 면적분의 길이죠. 요게 저항이에요. 요게 저항이에요. 그 저항과 관계가 있고, 여기 저항의 길이 배전거리와 관계가 있고, 여기 부하 전력이죠. 그리고 전선의 단면적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부하가 불평형일 때 아무래도 손실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부하의 불평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알아두시고, 관계가 없는 건 다중접지 방식 채용이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교류 저압 배전 방식에서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단상 3선식이죠. 요거 암기예요. 단상 3선식에서는 부하의 불평형으로 인한 전압의 평형을 이루지 못할 때 밸런서를 설치해서 전압을 평형하게 해줍니다. 단상 3선식,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방식, 단상 3선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수력발전소의 댐 및 저수지 계획 시 용량 등을 결정하는 데 적합하게 사용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죠. 답은 적산 유량 곡선입니다. 적산은 뭐예요?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어느 시기마다의 그 유량이 얼마큼 되는지 다 더한 곡선을 적산 유량 곡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적산 유량 곡선은 해당 지역의 설정 기간만큼의 유량의 합을 나타낸 것으로 댐 및 저수지 계획 시 사용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그림과 같이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서 분기되어 선로 전류가 송전단에 이룰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할 경우 선로의 전압 강화는 이 송전단 전류와 같은 전류의 부하가 선로의 말단에서 집중되어 있을 경우의 전압 강화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그림을 줬는데요. 보면은 송전단은 뭐죠? 전력을 보내주는 곳이 송전단이죠. 그리고 전력을 받는 곳이 수전단입니다. 그러면 전류도 송전 쪽에서 수전 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때 부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연결을 했답니다. 이때의 전압 강화, 여기서의 전압 강화와 이 부하들을 몽땅 말단에다 연결했을 때의 전압 강화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전압 강화가 뭐죠? 만약에 보내주는 전압이 100V다. 이게 이제 송전단에서의 전압이에요. 근데 받는 수전단에서의 전압이 90V예요. 여기서 100V 보내주는데 여기서 전압을 측정했더니 90V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 10V가 다운된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이 전압 강화를 좀 비교해라 이런 건데 자, 요거 암기사항이에요. 선로 말단에 모든 부하를 연결시켰을 때 이때 전압 강화를 100%로 봤을 때 이 부하를 여기 선로에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시켜 놨을 때의 전압 강화는 이 전압 강화의 2분의 1인 50%가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여기 부하 말단에 모든 부하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내주는 전압이 100V인데 받는 전압, 여기서 전압을 측정했더니 90V입니다. 그럼 이때 전압 강화는 몇 볼트? 10V지요. 그런데 이 부하를 이렇게 선로에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해 놨어요. 그랬더니 여기서의 전압을 쟀더니 여기 전압이 95V가 되더라. 그리고 95V가 됐을 때 이때 전압 강화는 선로 말단의 모든 부하를 연결했을 때의 50%인 5V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 전압 강화를 100%라고 한다면 그림과 같이 균일한 밀도로 분기됐을 때 전압 강화는 50%로 2분의 1배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암기해 두세요. 요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송류가 차단되는 교류 전압의 최대값. 요게 지금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송류는 뭐냐면 피레기는 변압기 1차 측에 이렇게 설치가 되죠. 이렇게 설치가 되고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이 이상전압을 방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피레기가 하는 역할이죠. 이때 흐르는 전류, 이 피레기에 흐르는 전류를 송류라고 합니다. 방전을 계속하는 전류, 송류. 이 송류가 차단될 때의 교류의 최대 전압이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0번 고압 배전선로의 선간전압을 3300V에서 5700V로 승합하는 경우 같은 전선으로 전력 손실을 갖게 한다면 약 몇 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자, 전력 손실에 관련된 문제네요. 요거 25번에서 제가 전력 손실 공식 보여드렸죠. 그 공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식,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전력 손실 공식이죠. 여기서의 25번에서는 여기 저항을 고유 저항 곱하기 그 도체의 단면적분의 길이, 얘를 적용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 이 문제는 그냥 얘를 그냥 저항으로 이렇게 적용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3300V를 적용하면, 이 전압에다 3300V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되고요. 전압에다가 5700V를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300V일 때 전력 P1이라고 하고요. 전압이 5700V일 때 전력은 P2라고 합니다. 이때 전력 손실을 갖게 한대요. 즉, 요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서로 같을 때 570V를 인가했을 때 요 전력은 이 전력의 몇 배가 되겠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양변에 같은 거 요렇게 제거할 수 있죠. 그리고 제곱입니다. 양변에 루트 씌워볼까요? 그러면 제곱과 루트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건 3300분의 P1 그리고 5700분의 P2가 되겠네요. P2는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요? 요 P2지요? P2. 그래서 P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곱해주면 P2는 3300분의 5700 곱하기 P1이다. 요 계산하면 1.73이 나오네요. 그래서 P2는 즉 5700으로 승합한 후에 전력은 3300일 때, 전압이 3300일 때 전압의 1.73배로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73배 3번이 되겠습니다. 요 전력 손실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요 쭉 비교하는 거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1번 어느 수용가의 총 설비 전력이 400kW, 수용가가 50%, 부하 용률이 80%라고 하면 변전 설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변전 설비 변압기 용량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변압기 용량은 역률분의 부하 설비 용량, 킬로와트 단위가 적용돼야 됩니다. 곱하기 수용률로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부하 설비 용량, 설비 전력 이야기하는 거죠. 400kW 곱하기 수용률 50%니까 0.5 적용하고요. 부하 용률 80%니까 0.8 적용하면 변압기 용량은 250kV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부하 설비 용량을 킬로와트가 아닌 킬로볼트 암페어로 줬다 하면 역률은 적용되면 안 됩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2번 우리나라 22.9kV 배전선로에 적용하는 피레기의 공칭 방정전류. 이 문제 암기하는 문제예요. 답은 2500A가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3번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은 답은 3번이죠. 선로 정수의 평형. 자, 연가가 뭐지요? 각 구간마다 선로의 위치를 바꿔줘서 그 선로의 길이를 맞춰주는 걸 우린 연가라고 하죠.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해서 수용가까지 선로를 가설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설하면 여기 3창에서 여기 L1, L2, L3라고 하면 L1 상의 길이와 L3 상의 길이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죠. 이 선로의 길이가 차이가 나면 RLGC 요게 이젠 선로 정수라고 하거든요. 저항, 인덕턴스, 컨덕턴스, 캐피스턴스 요것들이 이제 불평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불평형이 일어나면 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로 정수 얘를 평형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 선로의 길이를 맞춰줘요. 이때 어떻게 맞춰주냐?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선로의 위치를 한 번씩 바꿔줍니다. 즉, 요 선을 한 칸 옮겨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또 한 칸 옮겨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옮겨서 이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 자리를 바꿔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 요 선도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구간마다 자리를 바꿔주면 선로의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겠죠. 선로의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요 선로 정수는 평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구간마다 자리를 바꿔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연가라고 하고요. 이 연가를 하는 목적은 선로 정수를 평형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 선로 정수의 평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4번 일선의 저항이 15옴, 리액턴스가 15옴인 삼상 송전선이 있다. 수전단 전압이 60kV, 부하 역률이 0.8. 요 레그는 지상이란 얘기입니다. 늦은 역률이란 얘기예요. 지상 0.8, 부하 전류는 100A라고 할 때 송전단 전압은 자, 수전단 전압을 주고 송전단 전압을 구하래요. 제가 28번에서 그 전압 강화 설명드렸죠? 전압 강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송전단입니다. 송전단이고 수전단이에요. 여기서 100V를 보내줬는데 받는 전압은 90V예요. 그러면 중간에 10V가 다운된 거죠. 요것을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 수전단 전압이 60kV랍니다. 60kV. 그리고 송전단 전압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수전단 전압에서 여기 다운된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보내주는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요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뭐 삼상하고 단상하고 다른데요. 문제에서는 삼상이라고 했죠. 삼상에서의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은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부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지상 역률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진상 역률이다 하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필기에서는 이 전압 강화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지상 역률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적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요 공식이죠. 요 공식.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공식 하나씩 볼까요? 자, 요 공식 보면 여기서 I는 부하 전류고요. R은 저항이고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리액턴스, 사인 세타는 이제 역률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이 공식에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 수전단 전압 60kV, 그 다음에 부하 전류 100A, 저항이 10옴, 그 다음에 역률이 0.8,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15,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역률이 0.8이면 사인 세타는 자동적으로 0.6이죠. 그래서 0.6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60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이면은 10의 3승을 적용한 이유는 킬로볼트를 제 볼트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서 10의 3승 적용해 준 거고요.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전류 100A 곱하기 저항 곱하기 역률 0.8 플러스 리액턴스 곱하기 사인 세타 0.6 요거 계산한 게 볼트예요. 그죠? 왜냐? 얘가 볼트니까. 근데 문제에서 킬로볼트 물어봤죠? 그래서 10의 킬로볼트 계산하면 63 곱하기 10의 3승 볼트가 나옵니다. 킬로볼트로 계산하면 63 킬로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63 킬로볼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받는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라는 거. 전압 강화, 삼상에서의 전압 강화 공식 이렇게 구하고 여기에서의 부호가 플러스인 이유는 지상 역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삼상이기 때문에 루트 3 붙는 거고요. 만약에 단상이다 하면 루트 3 적용 안 해주면 돼요.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평균 전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첨두 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으로 구하죠. 근데 여기서 최대 전력은 첨두 부하입니다. 첨두 부하. 그래서 첨두 부하가 커지면
커지면 부하율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분수의 분모는 결과값하고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낮아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6번 송전선로에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죠? 예,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 이상전압의 경감 및 발생 방지. 그러니까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중성점을 통해서 방전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상전압의 경감 및 발생 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문제 볼게요. 37번 변전소의 용량이 1000kVA이고 역률이 80%인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2000kVA의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용량은 약 얼마인가? 자, 요거는 콘덴서가 설치된 후에, 즉 역률이 개선된 후에 킬로볼트 암페어면 피상전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콘덴서의 역할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요. 콘덴서는 무효분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역률을 개선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변전소 용량이 1000kVA, 이거 피상전력이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1000kVA가 되고요. 역률이 80%래요. 80%. 요 사이값, 요 직각삼각형의 요 세타를 가지고 역률을 구한 게 0.8이란 얘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8이란 얘기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은 피상전력, 밑변은 유효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 유효전력 구할 때 피상전력이 넘어가서 0.8과 곱해지면 유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전력 1000kVA에 0.8을 곱해서 유효전력은 8000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때 삼각형을 나타냈을 때 피상전력은 만이고 유효전력은 8000. 무효전력을 구하면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요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지요. 사인 세타는 피상전력 분의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 구하기 위해서 피상전력 넘겨줘서 곱해야지요. 그래서 피상전력 만에다가 0.6 곱하면 이때 무효전력은 6000kV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유효분, 무효분, 피상분 다 구했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콘덴서를 설치한대요. 콘덴서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무효분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역률을 개선하는 거예요. 자, 콘덴서 200kVA짜리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했대요. 그럼 무효분을 200kVA만큼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2000이죠, 2000. 2000kVA만큼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효분이 6000이었죠? 그 2000만큼 줄여요. 그러면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무효분은 몇이 돼요? 4000이 되겠죠. 4000.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콘덴서를 연결한 후에 부하 용량 kVA 피상분입니다.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를. 콘덴서를 설치한 후에 피상분 여기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 어떻게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8000의 제곱 플러스 4000의 제곱의 루트 요렇게 계산하면 여기 피상분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피상분은 8944.27kVA다. 예,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콘덴서 관련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놓고 해결하시는 게 답을 찾기 쉬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삼각형 그리면서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8번 삼상 3선식 삼각형 배치의 송전선로가 있다. 선로가 연가되어 각 선 간의 정정 용량이 0.007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 각 선 간의 대지 정정 용량은 0.002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라고 하면 일선의 작용 정정 용량은 몇 마이크로파라미터 퍼 킬로미터인가? 자, 문제에서 작용 정정 용량 물어봤네요. 작용 정정 용량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대지 정정 용량이고요. CM이 선간 정정 용량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선간 정정 용량 0.007 줬고요. 대지 정정 용량 0.002 줬네요.
여기다가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 공학용 계산기 계산하면 요때 작용 정정 용량은 0.023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작용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9번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이 0.008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 선로의 길이가 100km, 대지전압이 37,000V이고 주파수 60Hz일 때 한 상에 흐르는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충전 전류 구하는 문제입니다. 충전 전류는 오메가 C2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요 각 주파수 얘는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고요. 요게 정정 용량. 이게 정정 용량인데 정정 용량 단위는 파라드 단위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 E는 대지전압이 되겠습니다. 우선 각 주파수부터 정리를 하면 각 주파수는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F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가 60Hz이기 때문에 이때 각 주파수는 120파이가 적용이 되고요.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정정 용량 단위 파라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단위 파라드. 근데 문제에서 준 단위는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지요. 얘를 파라드 퍼 킬로미터로 이제 바꿔줄 때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적용합니다.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 그리고 얘를 파라드 단위로 나타낼 땐 킬로미터 없애줘야지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여기다 곱하기 킬로미터 하면 얘랑 약분돼서 파라드만 남아요. 즉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를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할 때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적용해 주고요. 곱하기 킬로미터를 적용해 주면 파라드로 환산하는 거죠. 단위가 파라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적용해 보면 0.008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지요. 여기다가 파라드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고요. 그리고 킬로미터. 킬로미터는 뭐죠? 요 선로의 길이가 킬로미터 단위네요. 그러면 킬로미터 단위 100을 적용해 주면 이 단위는 파라드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0.008 곱하기 10의 4승 나오네요. 단위는 파라드가 되는 거고요. 대지전압은 37,000V. 37,000V.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120파이 곱하기 0.0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37,000.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충전 전류는 11.2다. 예, 11.2A.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요. 여기서 정정 용량 요거 요렇게 정리해서 파라드 단위로 만드는 거 요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꼭 연습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주파수가 60Hz, 정정 용량이 6파이분의 1 마이크로파라드의 콘덴서를 델타 결선에서 삼상 전압 2000V를 가했을 때 충전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좀 전에는 충전 전류고 요번엔 충전 용량이네요. 자, 우리 용량은 보통 어떻게 구하죠?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지요. 이것도 똑같아요. 충전 전류 뭐였죠? 우리 좀 전에 오메가 C2로 구했어요. 그죠? 근데 좀 전에 39번 문제는 한 상의 충전 전류예요. 그럼 단상이죠? 근데 여기는 델타 결선했답니다. 델타 결선이면 3상이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해줘요. 그럼 얘 공식 어떻게 나와요? 3오메가 C2가 두 번 곱해졌지요. 2의 제곱.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의 2는 대지전압, 상전압을 의미하는데 델타 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선간전압 V와 같지요. 그죠? 델타 결선에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또 정리해 보면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가 되고요. 요 F는 주파수죠? 60Hz. 60Hz 적용하면 요 각 주파수는 120파이 라디안 퍼 세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정 용량 요거 단위가 파라드라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크로파라드 단위를 줬네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적용해서 파라드 단위로 바꿀 수 있지요. 예, 그래서 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적용하고요. 전압은 여기 성간전압 2만 볼트 적용하면 얘를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3 곱하기 120파이 곱하기 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얘는 각주파수가 되고 얘가 정족용량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의 제곱 얘가 전압이 되겠습니다.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24,000V 암페어.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적용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해줘서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하면 24킬로볼트 암페어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거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풀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전력공학은 글로 나오는 문제가 좀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글로 나오는 문제 좀 이해가 어렵더라도 똑같이 나오면 답은 찾을 정도로 암기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거 이해 안 되시더라도 한번 쭉 써보시고요. 예, 그런 식으로 복습하시고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